안녕하세요. 12월 9일 금요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굿모닝 투데이 이향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요. 크리스마스를 기점으로 주가가 오르는 현상을 산타랠리라고 합니다. 오늘 모닝경제 브리핑에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볼 텐데요. 이은혜 경제전문 리포터 전해주시죠. 네, 연말 주식시장의 강세를 흔히 산타랠리라고 하는데요. 아쉽게도 우리 시장에는 산타가 오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0월과 11월 유가증권 시장에서 7조 원 넘게 순매수하던 외국인도 12월 들어 매도로 돌아섰는데요. 삼성전자는 다시 5만 원대로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최근 증시는 금리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인데요. 마지막 남은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은 데다 내년까지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년 경기 전망도 밝지만은 않은데요. 내년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1%대, 중국은 4에서 5%대로 점쳐지고 있죠. 최근 중국이 코로나로 인한 봉쇄가 완화되면서 글로벌 자금이 다시 중국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도 우리 증시의 약세 영향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자산이 많은 가구와 적은 가구 간의 격차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약 64배나 차이가 났는데요. 이는 10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자산 상위 20% 가구의 평균 자산은 16억 5,457만 원, 하위 20% 가구 평균 자산은 2,584만 원이었습니다. 상위 20%의 자산은 1년 전보다 1억 3,769만 원이 늘었는데 이는 부동산 부문의 증가 요인이 컸습니다. 즉 부동산 소유 여부에 따라 상하위 가구 간 격차가 더 벌어진 셈입니다. 상위 20%의 부동산 자산 보유 비중 약 98%에 달하면서 대부분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요. 반면에 하위 20%는 10%로 10명 중에 1명 정도만 부동산을 갖고 있었습니다.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정부는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특례 보금자리론을 내놨습니다. 이 특례 보금자리론은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것인데요. 내년 1년간만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주택가격이 9억 원 이하면 소득과 관계없이 모두 이용할 수 있고 대출 한도는 최대 5억 원까지입니다. 특례 보금자리론은 신규 주택 구매는 물론이고 대환대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로도 쓸 수 있습니다. 금리는 고정금리로 운영되며 연 4%대로 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안심전환대출 등은 기준이 너무 낮아서 실효성이 적다는 평가를 받아왔는데요. 이번에는 주택가격 기준을 높였고 무엇보다 소득 기준을 없앴다는 점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부동산 침체기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모닝경제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모닝경제 브리핑 잘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처럼 부동산 침체기에 안심 전환 대출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다음 코너는 지금 이 영화인데요. 오늘은 우리의 삶을 리얼하게 그려낸 현실 밀착형 작품들을 준비했습니다. 가장 먼저 만나볼 영화는요. 유쾌한 웃음과 함께 따뜻한 위로를 전하는 영화 요정입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동네에서 한 카페를 운영하는 주인공 호철은 오늘 또 다른 카페의 사장님 영란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런데 이들 사이에 흐르는 미묘한 기류, 은근한 신경전을 벌이던 그들은 어느 순간 사랑에 빠지게 되고 경쟁자에서 부부로 발전하게 되는데요. 어머, 얘들 봐라. 뭐 이 동네가 사람 많은 그런 데도 아니고 어차피 빤한 손님 둘이 나눠 먹는 건데 차라리 나가는 돈을 줄이자 이거지. 아, 그러니까 가게 하나를 정리하자고? 그래. 아니, 왜 죄 없는 내 카페가 대신 죽어야 되는 건데? 소심하게 반항해봤지만 그래도 결과는 영란의 승! 두 사람은 결국 카페를 합치기로 하고 건물주와 협상에 나서는데요. 장사도 한번 하지만 합치는 남은 건 계약 기간이 발목을 잡고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두 사람은 다시 경쟁 구도에 서게 됩니다. 너 뭐 리액션 하러 왔냐? 어?
고개만 까딱까딱하고 아주. 아유. 아니 생각을 한번 해봐. 어떤 정신나간 건물주가 그 세입자가 계약 기간도 다 안 채우고 나간다는데 계약금을 그대로 돌려주겠냐? 아유, 아주 내 앞에서만 청산유수지. 어디 가서 입도 뻥끗 못하면서. 그렇게 티격태격하면서도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어느 날 두 사람에게 큰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뭐야? 뭐 친 거야? 사람은 아니겠지? 안타깝지만 맞습니다. 아하이. 부부의 차에 부딪혀 의식을 잃은 한 청년. 어찌할 바 모르던 두 사람은 일단 그를 집으로 데려오게 되는데요. 에이, 저건 아니지. 병원부터 가야지. 저 부부 진짜 간도 크다 진짜. 우리 슬쩍 다시 한번 볼까? 그렇게 일단 청년의 동태를 살펴보기로 한 두 사람. 어휴, 그래도 멀쩡하다. 다행이다. 이제 좀 기억이 나요? 기억나죠? 저를 차로 치셨잖아요. 아이고 선생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진짜 한 번만 봐주세요. 예? 협박하는 거 아니니까 그러실 필요 없어요. 다친 것도 없고요. 대신 당분간 신세 좀 질게요. 사실 지금 제가 갈 데가 없어서요. 대신 시키실 거 있으시면 주세요. 그렇게 호철의 카페에서 일을 시작하게 된 의문의 청년. 그런데 그 뒤로 호철의 카페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뭐? 바로 손님이 계속 들어오게 된 건데요. 오, 이 청년이 복덩이네. 이러면 와이프는 배가 좀 아프겠는데? 갑자기 거긴 왜 이렇게 잘 되는 거야? 아니 너는 네 남편이 돈 잘 버는 거 가지고 왜 지랄이야. 참 별꼴이다 정말. 남편의 카페가 승승장구하는 건 전부 의문의 청년 서기 때문은 아닐까? 고심 끝에 결론을 내린 영란은 호철의 카페로 찾아가게 되는데요. 드디어 쟁탈전 시작되나요? 말해. 서기가 오늘 하루 우리 카페 봐줄 수 있을까? 그렇게 서기를 자신의 카페로 데려오는데 성공한 영란. 그녀의 예상대로 청년은 복댕이가 맞았고 영란의 카페 매출도 덩달아 쑥쑥 올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남편의 가게는 다시 파리만 날리게 되고 매출을 자세히 살펴보다 뭔가 이상함을 직감한 호철은 그제야 영란의 속셈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 이건 아내가 너무했어. 아유, 뭐가 너무해. 그럴 수도 있지. 오빠가 우리 가게 봤다면서? 어. 왜 오빠 맘대로 그렇게 바꾸고 그래? 싫다면 내일부터 다시 우리 가게에서 일할 거야. 웃기지 마. 부부와 한 청년의 이상한 삼각관계. 과연 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상 영화 요정이었습니다. 영화 속에서 그려낸 리얼한 현실, 여기 한 편의 작품이 더 있습니다. 영화 해오기를 만나보시죠. 영화의 주인공 라엘은 명문대를 졸업하고 행정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고시생인데요. 그녀는 엄마와 함께 신림동 고시촌에 입성하게 되는데 저기 컵밥 맛있는데 그치? 더러우면 공부도 안 되는 거야. 대충 해. 길어봤자 2년 후면 나갈 텐데. 대충이 어딨어? 넌 인류잖아. 뭐든지 최선을 다해야지. 인류라 부르는 엄마의 말처럼 언제나 실패하는 법이 없었던 그녀. 라엘은 이번에도 자신감이 넘칩니다. 열공에 열공을 거듭하면서 시험을 준비하고 결과 또한 그녀의 노력을 배신하진 않았는데요. 아우, 저러면 공부할 맛 나죠. 해봤는 건데 진짜. 나는 잘 모르겠어. 와, 조시생이 이 정도면 1년이면 합격하겠는데요? 대망의 합격 발표일이 다가오고. 엄마, 나 합격했어. 거봐, 하니까 되잖아. 좀만 기다려. 2차 합격하면 실비 전에 환급해준대. 뭐 갖고 싶은 걸 생각해놔. 고마워. 우리 라엘이 좀만 더 화이팅하자. 그렇게 꽃길만 펼쳐질 것 같았지만 그녀에게도 2차 시험은 영 쉽지 않아요. 매번 탈락의 고배를 마시는데 왜 떨어졌는지 모르겠어. 조금만 더 열심히 해봐. 할 수 있어. 고시만큼 세상에 공정한 것도 없어. 그러니까 라엘아, 포기하지 마. 경록이 아저씨네 딸은 8년이나 걸렸대. 8년?
하지만 시간은 야속하게 흐르고 그렇게 고시촌에서 4년을 더 보내게 된 라헬. 학원에선 N수생인 그녀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거기 학생, 매몰병이 오류가 뭐지? 한번 설명해봐봐. 아유, 이제 귀에 딱지가 앉았을 거 아니야. 한번 설명 한번 해봐봐. 버려져서 놀라서일까 갑자기 대답 대신 튀어나온 재채기. 치아, 나도 나온다. 왜 저러지? 감기 걸렸나? 한 번 시작한 재채기는 도저히 멈춰지지가 않고 당황한 라헬은 그대로 학원을 뛰쳐나오고 맙니다. 민망해서 어떡해. 저게 다 무슨 일이래 저거. 하지만 그 뒤로도 라헬의 재채기는 계속해서 킵 고잉. 장소를 가리지 않고 시도 때도 없이 튀어나와 라헬은 순식간에 N수생 민폐녀가 되고 맙니다. 비염도 아니고 알레르기도 아니고 지금도 재채기 나와? 안 나오지? 아, 그럼 맞다. 귀신 붙었다. 돌팔이다. 참네. 돌팔이 같은 의사 말도 속상해 죽겠는데 이번에 엄마까지 이상해요. 이름이야. 너 이 이름 때문에 그렇게 네가 힘들었던 거야. 지혜자의 봄의 옥이야. 개명을 해야 합격한다는 말에 하루아침에 이름이 바뀐 그녀 라헬이 아니 혜옥이는 엄마의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마음을 잡아보는데요. 자, 그렇게 시간은 흘러 결전의 날이 다가오고 비장하게 시험을 준비하는 혜옥. 혜옥아, 이번엔 제발 합격해. 여자 나왔지? 떨어졌어. 뻥이야. 사실 붙었어. 당연히 붙었지. 엄마 딸이 누군데. 말과는 달리 슬퍼 보이는 혜옥의 표정. 과연 그녀는 진짜로 합격한 걸까요? 합격을 위해 개명까지 한 그녀의 나머지 이야기는 영화에서 만나보시죠. 이상 혜옥이었습니다. 힘내라 혜옥아. 네, 지금 이 영화 만나보고 왔습니다. 방금 소개해드릴 두 작품은 상업 영화에 비해 규모는 적어도요, 이 독립 영화계에선 화제를 몰고 있는 작품들이라고 합니다. 12월부터는 극장가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도 주말에 극장 방문하셔서 한번 이 영화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으로 만나볼 코너는 신선한 우리 밥상입니다. 오늘은 붉고 탐스러운 비주얼에 달콤함까지 더해진 딸기를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 함께 보러 가시죠. 신선한 우리 밥상. 갑자기 추워진 날씨로 겨울이 온 것을 실감하게 되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건강관리 필수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좀 건강을 지켜줄 식재료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은 특별히 제가 식재료와 관련된 게임을 준비했습니다. 준비됐나? 갑자기요? 준비됐다. 예, 뭡니까? 딸기. 딸기, 잠시만요. 아니, 이거는 지금 주인공을 말씀해 주시는 게 혹시 오늘 주인공 딸기입니까? 네, 오늘 만나볼 주인공은 겨울 제철 딸기인데요. 딸기의 제철이 봄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우선 맛과 영양이 풍부한 겨울 딸기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드디어 딸기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특히 경남 산청은 전국에서 겨울 딸기 산지로 유명한데요. 지리산 자락의 청정 지역에 위치해 있어 해발 고도가 높고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당도가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매혹적이고 탐스럽게 익은 바로 겨울 딸기 드디어 이제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딸기가 겨울 과일이라고요? 네, 겨울에 가장 맛이 좋고 영양가가 풍부한 딸기가 나오기 때문인데요. 과거의 딸기의 제철은 늦봄부터 초여름까지였지만 하우스 재배가 보편화되면서 지금은 겨울이 딸기의 제철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과거에는 딸기를 노지에서 재배를 했다면 1990년대부터 시설 재배를 통해서 이제는 또 하우스에서 재배하다 보니까 또 맛있는 딸기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하우스 딸기가 맛있는 이유가 있다면요?
네, 딸기는 꽃이 핀 이후 수확하기까지 겨울철에는 60에서 70일, 봄철에는 30에서 45일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겨울에는 밤이 길고 기온이 낮아 딸기가 천천히 성장하면서 성숙하는 기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때 양분 축적이 많아져 가육은 더 단단해지고 당도는 더 높아지게 됩니다. 맞습니다. 이 추운 날 딸기를 재배하게 되면 신맛이 덜하고 당도가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평균 10에서 11브릭스가 된다고 하니까요. 이 달콤한 딸기 빨리 만나보고 싶네요. 지금 장보러 갑니다. 붉은 빛깔과 특유의 향이 눈길을 사로잡는 겨울철 딸기를 만나러 왔습니다. 지금 육안으로 봐도 상당히 예쁘다 이런 말이 먼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딸기 정말 한 입 딱 먹었을 때 그 새콤하면서도 달콤한 그 맛 기대됩니다. 빨리 장보고 가고 싶은데 한번 볼까요? 역시 딸기 붉은빛 90% 이상이 물들었을 때가 가장 신선한 딸기라고 합니다. 딱 봐도 신선해 보이죠. 그리고 딸기를 딱 만져봤을 때 단단한 딸기가 정말 좋다고 합니다. 이 맛있는 딸기 빨리 장보고 가야겠습니다. 아니 딸기 누가 좋아하세요? 아, 우리 신랑이 참 좋아합니다. 딸기가 보니까 참 맛있게 보이네요. 네. 예, 그래요? 예. 보통 향이 정말 진하네요. 지나가니까 향 때문에 이게 온 것 같아요. 예. 보통 봄철 딸기, 겨울철 딸기 어떤 걸 좀 선호하시나요? 아니, 겨울철 딸기가 더 맛있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하우스에 있는 그 단맛도 나면서 이 그 육즙이 굉장히 향도 좋고 좋아요. 육즙이 예. 갑자기 고기 맛도 나 과즙이. 아니요, 가즙입니다. 자, 그러면 예. 우리 아버님 딸기 어떻게 드시나요 보통? 우리 꼭다리 따고 막 바로 먹어요. 바로 먹는 게 제일 맛있다. 예. 그럼 어머님은 만약에 딸기를 또 요리로 하려고 한다면 어떤 요리를 좀 해주나요? 샐러드에 넣어도 맛있어요. 예, 신선해서. 그렇죠. 예. 아버님 한 딸기 몇 개 정도 드실 예정입니까? 자,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한번 얘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남편이 몇 개 정도 먹을지, 아버님은 몇 개 정도 드실지. 야, 눈빛 살짝 마주 보시고. 지금 저는 압니다. 안다고요? 예. 좋습니다. 하나 둘 셋. 6개. 아버님. 예, 6개. 야, 저걸 무조건 6개 드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싱싱한 딸기 같이 한번 장볼까요? 정말 이 딸기는 또 행복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행복한 장보기 함께 해주셔가지고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야, 진짜 아니 보면 볼수록 너무 맛있게 보입니다.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또 신선한 우리 밥상의 요리 기대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 출발합니다. 새콤달콤 제철 맞아 맛 좋은 겨울 딸기 가격 정보 알려드립니다. 강사님, 상큼하고 달콤한 딸기 장보고 왔습니다. 딱 봐도 품질이 우수해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딸기로 어떤 요리를 해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겨울철 추위를 녹여줄 달달한 디저트 딸기 모찌와 딸기 라떼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재료부터 보실까요? 네, 먼저 딸기 모찌에 들어갈 재료로는 딸기와 함께 양갱, 전분가루, 찹쌀가루, 설탕과 소금을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딸기 라떼에 들어갈 재료로는 딸기와 우유, 설탕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딸기는 꼭지를 제거해 깨끗이 씻어준 뒤 물기를 완전히 제거합니다. 물기를 제거해야 양갱 코팅이 잘 된다고 하는데요. 양갱을 용기에 담아 으깨어준 뒤 전자레인지에 1분간 돌려 녹입니다. 녹인 양갱에 딸기를 넣고 코팅시킨 후 식혀주는데요. 다음으로 찹쌀가루와 설탕에 소금을 섞은 후 뜨거운 물을 부어가며 익반죽합니다. 익반죽은 전자레인지에 돌려 익혀준 후 찰기가 생길 때까지 잘 치대어 준비하고요. 전분을 깔아 크기에 맞게 나눠줍니다. 마지막으로 손에 전분을 묻혀 찹쌀 반죽에 양갱 딸기를 감싸 모양을 잡아주면 완성! 이번엔 딸기 라떼를 만들어 보는데요. 먼저 딸기는 먹기 좋게 썰어준 뒤 냄비에 딸기와 설탕을 넣어 몽글하게 끓여줍니다. 끓인 딸기는 한 김 식힌 후 우유와 함께 섞어주면 딸기 라떼 완성! 마치 카페의 디저트를 그대로 가지고 온 듯한 모습인데요.
화려한 비주얼은 물론 맛까지 챙긴 딸기 한 상이 차려졌습니다. 와, 딸기 모찌 쫀득쫀득한 찹쌀에 그리고 이 탱탱하고 과육이 땡글땡글한 이 딸기가 탁 깨무는 순간 톡 터지니까요. 그 과즙이 쫙 퍼지면서 찹쌀에 다 묻어서 딱 들어가는 식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거 딸기 라떼. 어우, 왜 이렇게 달아요? 달달하면서도 그 딸기 알갱이들이 하나씩 하나씩 입속에 들어가는 그 느낌과 맛. 이래서 이 겨울딸기 하는군요. 정말 맛있었습니다. 자, 어머니께서 제일 좋아하는 과일은 어떤 과일입니까? 딸기요. 딸기. 평소에 이렇게 딸기 자주 드십니까? 예, 저 좀 자주 먹는 편입니다. 제가 좋아합니다. 여성한테 좋다 해갖고. 딸기 보통 드실 때 그냥 예. 딸기 자체로만 드시는데 예. 오늘 이렇게 모찌, 딸기 예. 모찌 보시니까 좀 어떤 것 같습니까? 이색적이고 딸기 모찌하면 간식에 좋을 것 같아가. 그렇다면. 한번 먹어보려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방금 만든 아주 맛있는 딸기 모찌. 이거 찹쌀이부터가 찰떡 붙었네. 야, 어머니 입에도 찰떡 붙었는데, 오! 맛있습니다. 아니, 어떻습니까, 맛이? 시원하고 예. 상큼하고 모찌가 쫀득해갖고 맛있네. 맛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맛있는 먹어야죠. 또 한 개 더 먹어야죠. 야, 역시. 딸기는 맛뿐만이 아니라 영양가도 풍부한데요. 비타민C가 레몬의 2배, 사과의 10배나 함유되어 있어 면역력에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피부 미용에도 좋고요. 칼로리가 낮아서 다이어트에도 좋다고 합니다. 네, 경남 산청 등 딸기 유명 산지에서 재배되어 가육이 부드럽고 당도가 높은 영양 만점 제철 겨울 딸기를 산지 직거래로 저렴한 가격에 선보이는 곳이 많다고 하니까요. 이번 주도 알뜰 쇼핑하시고 제철 겨울 딸기와 함께 건강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신선한 우리 밥상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도 신선한 식재료로 여러분들 안방까지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선한 우리 밥상 다음 주에 만나요. 이 산청 딸기는요, 1m 이상 공중에서 재배하는 하이베드 재배법을 사용하는데요. 이 재배법을 사용하면 땅에서 올라오는 한기를 막을 수 있어 병해충 피해가 적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겨울 딸기 꼭 한번 맛보시면 좋겠네요.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고성 앞바다에 가면 찬바람이 불수록 더욱더 맛있어지는 보물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보물이 무엇일지 함께 떠나보시죠. 제철을 맞은 귀한 보물이 등장했습니다. 지금 고성 앞바다에 가면 그 주인공을 만날 수 있는데요. 한번 맛보면 잊을 수 없는 맛, 입맛도 살리고 건강에도 좋은 고성 최고의 맛을 만나러 떠나보시죠. 천혜의 자연 환경을 자랑하는 경남 고성. 딱 이맘때 이곳에 오면 싱싱한 맛을 만날 수 있다고 하죠. 와, 나 너무 춥다 오늘 진짜. 좋은 아침입니다. 추운 아침이에요. 아유, 우리 되게 가을에 해도 좋고 막 날 좋고 막 그럴 때 있었는데 어찌 오늘 영도라고, 영도 구름 떠 있고 지금 우리 오늘 뭐 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바닷물이 진짜 깨끗하더라. 뭐 하러 가는 거지? 계세요? 아무도 없어요? 저희 오늘 뭐예요? 도현 씨. 네. 오, 이거 추워 보이네. 빨리 갑시다. 출발합시다. 아, 절로 가면 되는 거예요? 어디 추운데 바다로 안내를 하시네. 그냥 가요? 아무것도 뭐 안 들고 가도 돼요? 출근길이 굉장히. 그렇게 다짜고짜 배에 몸을 싣고 곧장 고성 최고의 맛이 기다리고 있는 황금어장으로 향해 봅니다. 우리 그래가지고 오늘 어디 가는 건데요? 뭐 하러 가는 건데? 오늘 가리비 잡을 거예요. 가리비 양식장이요. 아, 가리비 양식이에요? 네. 아, 그럼 그렇게 별로 힘들진 않겠네. 나 이거 흰 옷 입고 가도 돼요? 꼭 갈아입으셔야죠. 아, 그래요? 네. 하하하. 옷 주세요. 나 너무 추워서 근데 눈물이 날라 그래 진짜. 추위는 추위고 일은 일이죠.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약 5분 정도 배를 타고 달리다 보니 어느새 푸른 바다 위 드넓게 펼쳐진 가리비 어장에 도착했는데요. 부표가 둥둥 떠있는 이곳에 가리비가 만개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요거 던지는 거 먼저 우리 하는 거예요? 네, 이게 네. 여기 있어요. 많이 깔아앉아 있죠? 네. 깔아있는 부분이 가리비가 크면서 무게가 늘어나니까 이게 내려가는 거예요, 무게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저희들 계속 보충을 해주고 있고 네. 다른 분들은 한꺼번에 뭐 다 달아나오는데 저희는 다른 의장과 틀려가지고 이것들이 많이 내려가 있죠. 다른 걸 보면 수직 운동, 수평 운동이 강하면은 가리비가 입을 다물어 버려요. 그러니까 먹이 활동을 못 하다 보니까 먹는 시간이 줄어들다 보니까 성장이 이 부표에 비해서 늦다는 이야기예요. 고성 앞바다에 가리비의 아버지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아버님이셨군요. 그건 제가 직접 제가 개발한 거예요. 아 진짜로? 고성 앞바다는 수심이 깊고 물이 맑기로 유명해 가리비가 잘 자랄 수 있는 자연 환경을 자랑하는데요. 미국 식품의약국에서 승인한 청정 해역인 만큼 품질 좋은 가리비가 자라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바닷속에서 기다란 통발을 꺼내 올려보는데 채롱망이라고 불리는 이 통발 속에 가리비가 한가득 잡혔습니다. 아버님 근데 여기 두 가지가 색깔이 다르네요. 종류가 달라요? 종류가 다른 게 아니고 한 가지 따로따로 분류해 놓은 게 우리가 명칭을 홍가리비, 이 노란가리비 이렇게 이제 지칭을 해요. 한 명은 대만가리비. 아 맛은 같아요? 뭐가 달라요? 맛은 노란가리비가 조금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비자분들. 아 그래요? 네. 얼음키를 훌쩍 넘는 채롱망마다 층층이 가리비가 들어차 있는데요. 건져 올린 통발 하나당 무게가 약 15kg, 가리비 400마리 정도가 안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특히 올해는 태풍이나 고수온 피해가 없어 풍년을 맞았는데요. 그렇게 가리비는 건져 올리자마자 바닷물로 깨끗하게 1차 세척해준 뒤 크기에 따라 선별해줍니다. 이 모든 것이 수작업으로도 진행되는데요. 어민들의 땀과 정성이 고스란히 담긴 것 같습니다. 와 이게 기계로 다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일일이 손으로 하나하나 다 해야 돼요. 우리는 오늘부터 조개를 아주 감사한 마음으로 먹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 선별기에서 손수 핀 껍데기와 덜 자란 개체를 골라낸 후 바구니 가득 담아보는데요. 수확부터 선별까지 손이 안 가는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 바구니 이렇게 세척을 해서 나가잖아요. 네. 우리는 이 가리비를 해감을 꼭 해서 먹어야 되는 건지. 이게 해감을 할 필요가 없는 게 네. 물속에 떠 있잖아요. 네. 이 바닥에 뻘이나 자갈이나 이런 데 있지 않고 물속에 떠 있기 때문에 그러네. 자연적으로 해감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아 가리비는 해감할 필요가 네, 없다. 네. 아하. 그렇게 고성 어민들은 잠깐의 쉴 틈도 없이 이른 아침부터 가리비 수확 작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배 가득 가리비를 싣고 다시 육지로 향해 봅니다. 경남 고성군의 자란만 바다는 전국 생산량의 70%를 차지할 만큼 가리비 최대 생산지인데요. 육질이 쫀득하고 단맛이 많이 나는 특징으로 지금 이맘때부터 내년 초까지 가장 맛이 좋다고 합니다. 그렇게 육지에서도 한 차례 더 세척해주는데요. 요즘은 제철 맞은 가리비 덕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하죠. 배에서 한번 씻었잖아요. 네. 근데 또 한 번 씻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은 배에서는 깨끗하게 할 수 없고 소비자들이 직접 드시기 때문에 다시 2차 세척을 해야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게끔 깨끗하게 되세요. 근데 이것도 생으로 먹을 수 있거든요. 아 진짜요? 예. 회로도 먹을 수 있습니다. 오. 맛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예, 구멍 열려가지고 완전 뺏기면 이렇게 까집니다. 우와. 바다향이 엄청 좋아요. 바다향이 엄청 좋은데 그 굴처럼 비리지가 않네. 제철 가리비 맛을 안 볼 수 없겠죠. 바다에 싱싱함을 가득 담은 한상이 준비됐습니다. 아, 우리 고성 앞바다의 가리비를 그대로 건져서 바로 산지에서 한번 먹어볼 건데요. 자,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집에서 제일 많이 먹는 거 그죠? 가리비 찜 그리고
여기는 와 가리비가 이렇게 들어갔어요. 라면 그리고 아까 요거는 아까 아버님이 한번 먹었거든요. 이것도 너무 맛있더라고. 그리고 요거 무침. 와, 아까 어머님 요거 찔 때 보니까 물을 따로 안 붓는 것 같더라고요. 아, 네. 왜냐하면 가리비는 다른 조개하고 틀려서 양쪽에 홈이 있거든요. 그래서 찬물로 씻으면 그쪽으로 싹 물이 들어가요. 물 안 넣고 쪄도 냄비가 타지 않아요. 아, 그냥 안에 있는 수분만 가지고 네네네. 익히고 물 빠지고. 네. 정말 알맹이가 크다. 네. 이만하다. 가리비 너무 오랜만에 보는 거야. 짭조름 달달하죠. 오, 정확해요, 어머니. 진짜 가리비를 좋아하는 딱 그 이유. 네. 그리고 가리비는 되게 쫄깃쫄깃하잖아요. 그 네. 보통의 그 조개살이랑 또 다르잖아요. 아, 네네. 그래서 너무 맛있다. 다음은 라면인데. 이건 가리비가 다 했다 진짜. 네. 면은 안 먹어도 여한이 없겠어요. 근데 국물은 꼭 먹어야 돼 가리비는. 시원해요. 어떤 파도가 많이 없고. 가리비는 칼로리와 콜레스테롤은 낮고 단백질과 미네랄은 풍부한데요. 또한 피로회복과 뼈 건강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경남 고성의 자란만 해역에서 바다가 그대로 키워낸 예쁜 가리비 한번 만나봤습니다. 이 통영 고성 쪽에 특히나 이 남해안 쪽에 가리비가 맛있는 이유가 뭘까요? 수심이 깊지 않고 그 호수같이 편안한 그런 바다에서 아마 잘 자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조개들도 아주 네, 자유롭고 맛있어요. 평화롭게 자랐기 네네네. 때문에 맛있겠다. 고성 가리비 많이 드세요. 찬바람 불 때 더욱 맛있어지는 고성 가리비의 무한 매력. 제철을 맞아 미식가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올 겨울 고성 가리비로 건강도 챙기고 입맛도 챙겨보시길 바랄게요. 네, 이 고성 가리비는 육질이 쫀득하고 단맛이 나서 다양한 요리에 활용되곤 하는데요. 여러분도 오늘 이 가리비가 준 선물로 풍성한 밥상 차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굿모닝 투데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더욱더 풍성하고 재미난 소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굿모닝 투데이와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 굿데이 되세요.